안녕하십니까. 진로진에게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학생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네 명이죠. 네 분, 학부모님 네 분에 대해서 제가 상담해 드린다고 했는데, 지난번 학생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읽어보고 상담도 해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들 거는 한 자녀는 뭐 중학생인가?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랬고 이제 나머지 셋은 이렇게 고등학생 자녀들이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어떤 엄마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학부모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학부모는 아예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 혼자서 잘하고, 어떤 아이는 이제 엄마가 그렇게 신경 쓰고 돌봐주고 있는데도 자식 그거 잘 알아봐 주지도 않고, 매번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보면 뭐 정말 웃기지도 않은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자기 자식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예 신경 끄면 앞쪽에 얘기했던 아이처럼 아이가 알아서 혼자서 할까? 꼭 그렇지도 않죠. 참 그런 거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공평한 거죠. 그죠? 신경 쓰고 이렇게 해줬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학부모가 내 엄마가 내가 지금 신경 쓰는 것만큼만 한다고 하면 나 정말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학부모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글인데요. 역량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어떤 경영 컨설턴트 또는 조직 컨설턴트 내지는 기업에 가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역량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타고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교육계에 있는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왜? 아니 그래도 뭐 조금 바뀔 수 있는 것도 있고 뭣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 글에 대해서 잠깐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내 아이가 못하고 있는 거가 됐든 그것은 타고난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타고난 성격, 성향, 뭐 그것을 역량이라고 표현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지가 알아서 1등 해오고 지 혼자 다 해먹죠. 그런 타고난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으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성격이 그대로 그렇게 갖고 있다면 나중에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대학교를 어찌어찌 해서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해서도 똑같은 성격을 갖고 살아간다면 참 힘들겠다. 뭐 이런 아이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엄마 아빠는 답답하죠. 답답하지만 또 이렇게 뭔 얘기하면 잔소리로만 받아들이고 실제로 잘 안 하기도 하고 잔소리해도 또 고치지 않고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 한 학생의 그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써놓은 건 아니고 어쨌든 학교에서 써놓은 거 보니까 아이가 확실히 발전했다라고 하는 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발전이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발전이 눈에 보입니다. 성장이. 그렇지만 그게 아직 알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그 성격 또는 그런 성향이 여전히 그러니까 유지된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아이가 알을 깨서 나오면 정말로 잘할 수 있는데 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이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매번 그렇게 발전해 간다면,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만큼의 발전, 또 자꾸 갈수록 이 발전의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지금은 조금 더디고 이렇게 간다 해도, 그게 교육의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성향이나 성격은 이렇게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전달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자녀하고 대화를 하는 또 자녀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냉정히 따지면 상담을 하고 싶어도 자녀가 상담을 하려 하지 않죠. 물론 그것을 잘 받아주는 학생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랬을 때 제 경험에 비추어서 본다면 또는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왜 제3자의 조언,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아닌 또 제3자의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조언을 하면 또 그것을 쉽게 받아주는, 그러니까 좀 더 쉽죠, 상담하기가. 이제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상담할 때 남의 자식처럼 해보면 어떨까? 이게 남의 자식이에요. 근데 남의 자식을 상담하려고 하면 첫째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내 자녀하고 대화할 때는 평상시에 어떤 패턴대로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상담하니까 상담이 아니고 아이는 그냥 잔소리로만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하다시피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라 이런 얘기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남의 자식 대하듯 상담해줘라. 이렇게 될 때는 좀 이 엄마 아빠가 아무래도 객관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첫째 남의 자식이 얘기니까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도 모르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접근하기가. 그죠? 물론 지금 내 자식도 접근하기가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남의 자식을 상담할 때는 어떤 바운더리를 알죠. 바운더리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들어주는 입장이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나는 내 자식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들어주는 입장에서 대화를 먼저 시작하진 않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또 다른 개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아닌 또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분리를 못하는 거죠, 엄마 아빠는. 그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잘 알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는 거죠. 분위기도 만들고 또 그 아이가 하고 있는 얘기를 그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서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아이를 내가 어쨌든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 대하듯 상담하라고 그러지 내 자식은 맞잖아요. 그죠? 막 남의 자식 같으면 화를 그렇게 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자식이니까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일단 열받아 죽겠는데 화가 안 나요. 그죠? 나죠. 하지만 남의 자식처럼 상담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알을 깨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거기서 출발하는 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했던 지난번에 그 아이의 경우 제가 따로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어, 사례를 올려서 아니면 끊어서라도 이렇게 올려줄 건데요. 결국은 아이 스스로 해낸다고,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뭔가 어쨌든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실제 그런 깨우침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공간에 가서든, 제가 그래서 뭐 산에도 가고 또는 뭐 산 가는 게 쉽지 않죠. 아이가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이에게 어찌됐건 제3자적 관점에서 대화를 시작해 보자. 이미 갖고 있는 경험으로, 우리 엄마 아빠 갖고 있는 경험으로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남의 자식처럼,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하면 이미 뭐 열받아서부터 상담이 안 돼요, 그죠? 그 어찌됐건 남의 자식을 대하듯 그렇게 상담을 시작을 해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꼭 가끔은 이런 방송을 또 보기도 하나 봐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은 꼭 이런, 제발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죠?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공부하기 싫은 거죠. 공부하기 싫은데 책상에 앉았어요. 공부하기 싫은 건 맞는 거죠. 당연히 책상에 앉아도 금방 내려오죠. 그런 겁니다. 어제 제가 낮에 사우나를 갔는데, 사우나 갔더니 초등학생들이 잔뜩 놀러 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우나 갔다가 그러니까 사우나란다. 뭐라고 하지? 그걸 뭐라고 하지? 찜질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시원한 곳에 들어가 있는데 애들도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들 몇 학년이야? 그랬더니 6학년이에요. 그래서 그래. 뭐 이것저것 물었는데 어찌됐건 매번 엄마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뭔 얘기 하는데 그랬더니 공부하는 얘기뿐이 안 해요. 그래서 그래, 일단 놀아라 그럼. 이렇게 하고, 사실 남의 자식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매번 지켜봤던 엄마라면 한 대 줘받고 싶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잔소리 하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애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책상에 앉을 때의 나의 생각,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데 하고서 앉는 것과 공부하기 싫지만 나는 책상에 앉아야 돼라는 생각까지, 그 생각까지 가 있다면 당연히 책상에 앉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은 건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는 아니에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으니까 모든 아이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싫지만 난 책상에 앉을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 역시 우리 자녀들하고의 상담할 때 공부하기 싫은 거는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98%? 90%? 95% 이상, 95%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공부하기 싫지만 책상에 앉는 사람, 요 사람들이 몇 %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난 공부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난 공부하기 싫지만 책상에 앉을 사람과, 난 공부하기 좋아요 라고 하는 생각의 학생들의 비율이라고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생각들이 중요하다는 것과, 아까처럼 아래서 깨어 나오는 훈련을 좀 더 많이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대화가, 어떤 뭐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화가 필요한데, 그 대화가 어른스러운 대화여야 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상담했던, 전화로 했다는 아까 그 아이의 경우에 보니까, 예전에도 똑같은 경험을 1년 전은 아니고 작년에도 했던 어떤 아이의 사례를 보면 이런 거 같습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것은 과학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과학을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연역법과 기나법에 대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과학을 하는 자세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영학도 어쨌든 응용 사회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대하는 자세일 때 여기에 기본은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도 결국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자꾸 이제 데이터를 우리나라는 축적해 가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축적해 갑니다.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말은 의미는 이것을 분리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한 것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방식인 거죠.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 끝에 종합적 사고를 통해서 대안 제시를 하는 그런 능력들이 곧 과학적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도출되어진 어떤 것들이 새로 개발되는 것, 이게 창의력까지인 거죠. 이런 과정을 배우는 것들이 지금 학교의 공부이고 지금 초중고에서 배우는 공부이고 대학에서도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러한 사고 방식이 내가 실제 배우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런 능력을 배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고 있는 거고 내가 일정 부분 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고 또는 그런 능력을 매우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대신 고등학생들의 생각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아직 부족해. 당연히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합니다. 박사까지 올라간단다. 박사까지 해서 뭔가 정말 연구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최고는 아니죠. 또 그 위에 또 다른 연구가 계속 필요로 하는 건데 이 학생이 얼마나 요쪽 끝에 있는 박사의 할아버지가 교수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매우 뛰어난 학생도 있죠, 분명히. 근데 그런 능력들, 내가 분석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보기엔 매우 뛰어나. 라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쓰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죠. 나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살짝 민망하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기록물에 남아 있어야 어찌됐건 더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게 악종으로 올라가네. 또는 어찌됐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지는 이런 겁니다. 자녀하고의 대화를 꼭 필요하다. 상담이.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이제 모든 아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릴 때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수양 엄마라는 게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수양 엄마는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고 어떤 신기 있는 아이였나? 어찌됐건 좀 그 수양 엄마라는 게 있는 것처럼 데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이가 아직 알에서 깨어나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멘티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부모의 역할인 건데 부모가 이 아이하고 대화가 그렇게 진전되지 못할 때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멘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제 이 엄마 아빠가 이런 전체적인 상황,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이나 성향들은 변하지 않는데 변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제 생각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역량 자체가 안 변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교육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보완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러니까 자녀를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 대하듯 상담해 줬으면 상담해 보는 시도 안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에게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의 아까 비율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는 공부하기 싫은 건 알겠는데 나 공부하기 싫어라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생각 말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책상에 앉을 거야 라는 생각에까지 이제 그러다가 책을 접하게 되고 또는 읽어보고, 또 만약에 집중이 안 된다면 큰 소리로 뭐 그게 한국어가 됐든 영어가 되었든 뭐 수학책이 되었든 사회책이 됐든 그냥 큰 소리로 읽는 거죠. 큰 소리로 읽다 보면 입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저 역시도 왜 다른 주제들, 예를 들어 철학이나 또는 과학이나 또 뭐 사회나 이런 얘기들 주제를 가지고 상담하려다가도 제가 지난달에 제가 썼던 내용들을 가지고 상담하고 싶어도 제가 지금 써야 할 것들이 또 이번 달에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지난달 거는 이미 까먹었어요. 뭔 내용 썼는지도. 물론 뇌의 어디 한 부분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관심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려고.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과학이 어떻고 인문학이 어떻고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매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이번 달에도 또 많은 내용들을 또 써야 되거든요. 정말로 많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뭐 썼는지를 제가 기억하고 있으면 이번 달 쓸 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이러네요. 어찌됐건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거지만 저 역시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앉았을 때 당연히 이런 생각 듭니다. 하지만 써야 되는 거죠.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해야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역시도 제가 공부를 해야 써지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매우 힘든 과정이기도 하고 다시 그것을 모아놨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그것을 아까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료를 그렇게 많이 모아놨다 그랬죠. 수집.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분리분석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에 맞춰놨다고 해서 다 썼다 그래서 오케이 이게 아니죠. 또 다시 수정, 재수정을 가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자료를 찾다 보면 또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들을 집어내야 되고 그 생각에서 또 다른 것을 합성해서 뭔가 대안제시 능력,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인 사고로 뭔가를 뽑아내주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좀 잘하자고요. 아니 공부를 못해도 좋은데 책상에 앉는 연습, 책상에 내가 공부를 못해도 공부하기 싫은데도 책상에 앉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자세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부법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